왜 어떤 여성들은 잠깐의 관심만 끄는 반면 또 어떤 여성들은 겉으로 노력 없이도 남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고 신비로운 흔적을 남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아름다움은 잠시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곧 잊혀지는 반면 또 다른 어쩌면 덜 전형적인 아름다움은 남자가 멈춰서서 귀 기울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 소유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걸까요? 마치 나방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빛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그 답은 옷차림에도 몸매에도 심지어 날카로운 지성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훨씬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차원, 바로 존재의 상태라는 차원에 있습니다. 여성만의 특별한 상태들이 있는데 이는 영혼의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동으로 남자는 머리가 아니라 온 존재로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읽어냅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들은 남성의 논리라는 기존 세계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도 통제할 수도 단순한 구애로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치 깊은 연못에 뛰어들듯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평생을 인간 정신의 깊이를 연구하는 데 바쳤으며 그는 개성화라는 과정, 즉 자신의 진정한 자아, 온전한 눈을 발견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매우 위험한 상태들은 속임수나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길을 걷기로 감히 결심한 여성,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힘을 받아들였으며 내면의 아니마, 즉 여성적 본질이 온전히 울려 퍼지도록 허락한 여성의 가장 생생한 표현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그 차원에서 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어떤 역할도, 아내도, 연인도,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닌 신비롭고 한계 없는 하나의 우주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신성한 경외심과 깊고 모든 것을 삼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최면적인 5가지 상태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저녁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기대, 두려움, 강요된 역할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당신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상태는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 진정한 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마법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남자가 평생 가슴에 간직할 여성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 봅시다. 특히 4번째와 5번째 상태에 주목하세요. 그 안에는 남자들을 미치게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 혼돈 속의 평온, 허리케인의 고요한 중심.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공황과 혼란에 빠져듭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누군가를 탓하려 하며 불안에 휩싸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폭풍 한가운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지만 그녀 안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투명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고 차분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공황이 부딪혀 깨지는 흔들림 없는 바위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허리케인의 고요한 중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남자가 믿을 수 없는 내면의 힘의 신호로 읽는 가장 강력한 상태일 것입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런 흔들림 없는 태도는 최면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은 구원자의 역할에 익숙한 그의 자아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이 여자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녀 곁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고 싶어집니다. 칼 융은 이 상태를 통합된 아니무스, 즉 여성에게 구조와 논리, 지지를 제공하는 내면의 남성 원리의 발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치마를 입은 남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내면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녀의 아니마, 즉 여성성이 외부의 혼돈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수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폭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춤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볼 때 그의 잠재의식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관심을 끌기 위해 빼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해낼 거야. 우리는 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온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곤경에 처한 아가씨 역할에 빠져들어 남성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이 방법도 효과는 있지만 깊은 존경이 아닌 단기적인 보호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의 고요한 중심에 있는 여성은 남성에게 완전히 다른 원형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를 봅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각성시킵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그 역시 더 강해지고 더 침착해지며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작업, 즉 그림자와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혼돈에 대한 두려움, 공황, 불안,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두렵다. 그래, 나는 공황 상태다. 이런 감정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이 감정들을 관찰하세요. 이것이 그것들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라운딩의 연습입니다. 혼돈의 순간에는 다시 몸에 집중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깊게 3번 숨을 들이쉬세요. 이런 신체적인 행동이 당신을 정신적인 폭풍에서 끌어내어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면의 지지력을 키우기. 당신의 평정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찾고 나면 그 질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런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읽어냅니다. 그는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울리는 내면의 침묵과 어떤 열정보다도 더 매력적인 굳건함을 가진 여성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그녀는 항구이고 그는 이 항구로 다시 또다시 돌아오기 위해 어떤 바다도 기꺼이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당신을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두 번째 상태, 대담한 취약함 드러낸 마음의 힘. 두 번째 상태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바로 대담한 취약함입니다. 이것은 약함도, 불평도, 도움을 구하는 눈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면을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진짜로 그리고 솔직하게 열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나 아파, 나 무서워,
나도 정답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인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강인함의 입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게임, 조작, 여성의 술수, 방어벽에 익숙한 남자는 갑자기 순수하고 흐림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답답한 방에서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그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그런 진정성 앞에서는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들의 영혼이 자아의 개입 없이 맞닿을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런 만남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벌거벗은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줄 용기가 있나요? 이 상태는 근본적으로 징징거리거나 의존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의존적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이는 너무 불행해요. 나를 구해줘요. 그녀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대담하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잘 이겨낼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책임은 자신에게 두지만 감정은 공유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남자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의무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선택받았고 비밀을 공유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신뢰와 자기 존중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감정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은 질문을 하면서 바보처럼 보일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함이 그녀 주위에 절대적인 안전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 곁에서는 남자가 슈퍼히어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사의 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그림자는 단지 나쁜 성격만이 아니라 당신이 약점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취약함, 예민함,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온전함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숨기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과 친구가 되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완벽주의를 거부하세요. 완벽주의는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는 가면입니다. 실수할까봐 혹은 완벽하지 않아 보일까봐 두려워할 때마다 당신은 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불완전할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A+ 수준의 결과가 아니어도 무언가를 해보고 가장 똑똑한 말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고 당신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난 대신 솔직한 나 진술을 연습하세요.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는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공격이 아니라 취약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한 남자가 대담하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여성을 마주할 때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존경심을 느끼며 마지막에는 깊고 다정한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과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서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그 용기를 지켜주고 싶어하며 그 열린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합니다.
이는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만큼 성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태, 자족적인 멜랑콜리. 만지고 싶어지는 신비로움. 세 번째 상태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상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적인 멜랑콜리입니다. 이것은 우울도, 만연한 슬픔도, 낙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은은한 슬픔으로 관객도 구원자도 필요 없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는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는 밖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여인의 상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무심합니다. 그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가 있습니다. 왜 이 상태가 남성들에게 그렇게 최면적인 효과를 주는 걸까요? 그것은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은 인위적인 명랑함과 과시적인 행복, 끊임없는 외부 자극의 축으로 넘쳐나지만 자신의 침묵과 부드러운 슬픔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은 마치 더 복잡하고 세련된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멜랑콜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내 안에는 네가 전혀 모르는 온전한 우주가 있어. 칼 융은 내향성과 무의식에 몰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바로 이 깊은 곳에서 창의성, 지혜, 그리고 진정한 자기 이해가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족적인 멜랑콜리는 풍부한 내면, 세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영혼, 즉 아니마와 접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는 공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본 남자는 경외심이 섞인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전형적인 유혹 방법들, 즉 농담, 칭찬, 지위 과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 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면 피상적인 오락 이상의 무언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침묵, 이해, 깊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내 고독을 함께 나눌 만큼 당신은 충분히 흥미로운 사람인가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성을 즐겁게 하고 웃겨야 한다는 기존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그가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녀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 점이 두렵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슬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이 이해의 과정이 깊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자족적인 멜랑콜리와 독성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멜랑콜리는 자족적입니다. 이런 상태의 여성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우울증은 결핍적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여성은 외부의 구원을 바라며 불평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무겁고 주변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이 상태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의식적인 고독의 연습, 기기나 방해 없이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벌이 아니라 자신과의 데이트라고 생각하세요. 침묵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보세요. 예술, 음악, 그림, 시와의 교감. 이것들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공명하는 예술에 몰입하면 내면의 세계가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융은 일기 쓰기를 무의식과의 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꿈, 감정, 그리고 생각을 글로 남기면 내면 세계의 지도를 그리게 되고 그 안에서 편안함과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자족적인 우울함 속에 있는 여성을 만날 때 그는 그녀를
단순히 아름다운 껍데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봅니다. 그는 평생 풀고 싶은 수수께끼를 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런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하찮은 것에 자신을 팔지 않을 것이고 피상적인 드라마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슬픔은 깊이의 신호이고 그는 이 깊이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수면 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네 번째 단계, 초연한 열정. 따뜻하게 해주지만 태우지는 않는 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상태 중 하나인 초연한 열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이지만 그녀는 이 불을 남자가 아니라 삶 자체에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 창작,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추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빛나고 그녀의 삶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상태가 남자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최면에 빠지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앞에 자신이 와서 그녀의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이미 삶 자체가 매혹적인 모험인 여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그 모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역동을 뒤집어 놓습니다. 상은 그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그녀의 관심, 그녀의 시간, 그녀의 에너지, 그것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리된 열정의 상태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열정은 출구를 찾은 그녀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손이 바쁘기 때문에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워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남성의 자아에 위험할 수 있는데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우주의 중심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남자들과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일, 그녀의 책, 그녀의 주말 계획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냥 와서 그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만큼이나 흥미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도전은 그에게서 최고의 자질을 깨웁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런 여성에게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욕구 말이죠. 분리된 열정은 이기심이나 남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여성이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할 때 그녀의 선택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그녀가 심심해서도 외로워서도 두려워서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녀는 그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 중에서 바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떤 술보다도 더 취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그 역시 불타오르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자신도 일에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가 일을 많이 한다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와 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감옥이 아니라 두 자유롭고 불타는 영혼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닌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불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융은 의미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태우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나요? 그것이 돈을 벌어다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시간을 바치세요. 이것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신만의 삶을 만드세요. 누군가가 영화나 여행에 초대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 가세요. 여행하고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당신 자신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세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열정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 취미, 그리고 창조의 과정 자체와 사랑에 빠지세요. 당신이 하는 일에서 짜릿함을 느낄 때 당신은 모두의 찬사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무심한 열정에 빠진 여성을 볼 때 그는 그녀의 외모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빛에 반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녀는 스스로 따뜻함과 빛을 내는 자급자족의 원천이며 그는 본능적으로 그 원천에 끌려가 따뜻함을 얻고 자신을 불태우고자 합니다. 그는 이 여자가 결코 지루하거나 뻔해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생명이며 활기차고 예측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이런 여성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맛 자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상태, 장난기 어린 지혜, 깊이를 아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태, 여성적 온전함의 정수, 장난기 어린 지혜입니다. 이것은 깊이와 가벼움, 경험과 아이 같은 즉흥성이 경이롭게 융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과 실망을 모두 겪었지만 그것들이 그녀를 냉소적이고 무겁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여성의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속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왔으며 예언자의 진지한 얼굴이 아니라 아이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 빛을 맞이합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을 비웃을 줄 압니다. 그녀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게임, 우주의 춤을 보고 기꺼이 그 안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융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장난스럽게 비눗방울을 불 수 있습니다. 그녀 안에는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오직 조화만이 있습니다. 왜 이 상태가 가장 매혹적일까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남자가 꿈꾸는 모든 것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자족적인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지할 수 있는 평온함, 허리케인의 고요한 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 대담한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연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꽃을 지녔고 이 모든 것이 가벼움, 장난기, 그리고 드라마 없는 태도로 양념돼 있습니다. 칼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의 성취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반대되는 요소들, 현명한 노인과 영원한 아이, 순수함과 노인의 원형, 아니마와 아니무스, 의식과 무의식을 자기 안에서 화해시킨 온전한 인격의 상태입니다. 이런 여성은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갈 뿐이며 그녀의 지혜는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흥미로운 과제로, 어떤 드라마든 코미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 곁에 있으면 남자는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남자를 판단하지도 통제하지도 짐을 지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움직이는 향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광대의 피상적인 명랑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가벼움에는 무게가 있는데 이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굳이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깨달음이 그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이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여성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힘든 순간에 현명한 조언으로 그를 도울 수도 있고 그냥 한밤중에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그 생동감은 황홀합니다. 그녀 곁에 있는 남자는 자신도 다시 소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용감하고 자유롭고 모험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요. 그녀는 그 안에 있는 남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이까지도 깨웁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울림이 가장 강한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는 목표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여정의 결과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유머 감각을 키우세요.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은 가장 큰 강인함의 표시입니다. 즉흥성을 연습하세요.
계획에 없던 일을 해보세요. 낯선 길로 들어서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삶이 당신을 놀라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놀아보세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보드게임, 플러팅,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놀이는 기쁨을 주기는 치명적인 심각함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남자가 장난기 어린 지혜의 상태에서 여성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의 보물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이상적인 동반자, 즉 친구이자 연인, 뮤즈, 조언자, 그리고 영원한 아이를 모두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이미 그 환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자신의 춤으로 초대할 뿐이고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삶 그 자체, 그 모든 충만함과 비극, 그리고 유쾌한 부조리함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당신은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상태는 차례로 쓰는 가면 세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인격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이것들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위대한 여정의 단계들이며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혼돈 속의 평온, 대담한 취약함, 자족적인 우울, 초연한 열정, 장난기 어린 지혜의 모든 것은 사랑, 인정, 구원을 외부 세계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던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니마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도록 허락했고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비로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자석처럼 다른 온전하고 성숙하며 흥미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길에서 만나는 남자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신의 빛에,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에,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이 5가지 상태를 즉시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시선, 당신의 자세, 말과 말 사이에 침묵, 커피를 마시고 비를 바라보는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 길에는 용기와 정직,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익숙한 가면과 역할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자신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은 걸음조차도 당신의 행복에 가장 소중한 기여라고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그저 존재하세요.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뭘 느끼나요? 이 감정들 중 어떤 건 이미 당신 안에 있고 어떤 건 밖으로 나오려 하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돈 속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한마디 하는 것, 자신과 단둘이 10분간의 침묵을 갖는 것부터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반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을 다른 우주와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연합이고 관계가 아니라 춤이며 결핍의 사랑이 아니라 풍요의 사랑입니다. 남자의 인생을 만남,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만드는 여성이 되세요. 그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에게 그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고 진실하며 자유롭고 위험할 만큼, 최면에 걸릴 만큼, 잊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